성수동이 이미 주거, 업무, 상업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가 아직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DDP는 시작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딩소영입니다. 오늘은요 서울의 명물 DDP에 와 있습니다. 네, 이곳을 온 이유는 제가 살짝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명동이 지금 엄청나게 외국인이 많고 활기를 띄우고 있죠. 근데 그 분위기를 드디어 DDP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돼서 이곳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 바로 제가 와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좀 저희가 오전 일찍 왔어요. 그래서 오후 때 시간만큼 외국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이미 중국인, 그러니까 아시아계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보시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한국의 유튜버들은 저렇게 촬영 잘 하지 않거든요. 이거 중국인 같습니다. 벌써 오전에 저렇게 중국인이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여기가 명물이 됐어요. 보시는 이 DDP는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흉물스러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생긴 것만 봐도 굉장히 독특한데 주로 전시, 행사 이런 용으로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그런 활용으로 인해서 이거 없애버리자 이런 의견이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 여기 우리 DDP의 방문객 수가 무려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와,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이것 또한 국뽕이 차오르네요. 국뽕? 그래서 제가 이 DDP가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이 동대문 주변과 동대문의 이 개발 호재들을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빌딩 어디가 또 팔렸고 어디가 팔릴 것인가까지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직접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이 DDP가 이렇게 흥하고 있는 이유는 명동의 낙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명동의 낙수 효과가 왜 이제껏 없다 갑자기 나타나? 무슨 이유겠어요? 이 DDP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유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브랜드를 항상 얘기하는 와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적성 있는 개발 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금 이 DDP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진 디자이너들을 이 안에 영입을 해서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무신사, 젠틀몬스터, 뭐 블루 엘리펀트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처럼 아주 좋은 브랜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시라고 제가 여기 안에 세세하게 한번 둘러볼게요. 같이 가보실까요? 지금 보니까 소품샵이 있어요. 자, 이런 거 못 지나가거든요. 가보시죠. 이거 옛날에 할머니 장롱 자개 진짜 예쁘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캐대언 이후로 좀 되게 맞아. 많이 많아진 느낌. 맞아, 맞아. 확실히 그런 컨텐츠가 있어야 꽂히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성이 생기니까 엄청 빠르게 움직이잖아. 사실 이런 스폰들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진짜? 난 너무 좋아. 외국인씨 싶었는데 대표님을 보고서 좀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외국인들도 조금 오, 봐봐, 얘 해치가 여기 막 이렇게 있어요. 와. 아, 전혀 공감을 못하겠다. 난 네가 공감이 안 된다. 이것 봐. 근데 가격대가 사실 좀 있는 편이긴 해요. 이 러그가 지금 65,000원이거든요. 이런 디자인한 것들 원체 많으니까 그런 앱에 들어가면 보통 15,000원에도 충분히 예쁜 거 살 수 있는데 조금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다 보니까 비싼 편이긴 하네요. 조금 낮춰주면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사고 싶은데 못 사겠어. 어머, 네. 제가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삿도. 이거 사야겠다. 이거 얼마야? 25,000원. 아, 진짜요? 그러니까 좀 이게 망설여지네. 여기 보시면 밀리오레, 두타, 뭐 DDP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밀리오레 가보셨어요? 이거 세대 차이 나는 얘기인가? 옛날 밀리오레는 사실 조금 무서운 곳이긴 하죠. 왜냐면 옛날에는 카드가 안 됐어요 거기. 그리고 뭘 언니들이 되게 예쁜데 싸나워.
언니들이 그리고 좀 강매하는 스타일. 그 동대문 아저씨들 같은 스타일 아니에요? 맞지. 아, 그리고 심지어 샀는데 집에 가서 입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할 수 있잖아. 환불 못해. 근데 그래서 엄청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건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예쁜 언니들이 건물 많이 샀어, 진짜로. 이 시스템이 되게 조금 안 좋잖아. 좋은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생긴 게 두타였거든, 그 이후에. 그래서 두타는 뭐였냐면 정찰제. 그리고 우리는 카드 사용돼. 그러니까 카드 사용되고 환불도 되겠지. 되게 깨끗하게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두타 자체가 그런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했다고. 그래서 되게 잘 됐는데 지금도 두타는 잘이라고 운영은 되고 있죠. 예. 지금 밀리오레나 이런 데 안에 들어가면 공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주인분들이 소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옛날에는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뭐 10평도 안 되는데 뭐 몇 억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10평이 뭐야. 두세 평만 해도. 근데 요즘은 관리비만 내고 써라. 이럴 정도로 공실이 굉장히 많다. 네, 운영이 힘들다. 좀 그렇습니다, 실정은. 지금 저희가 이 DDP 안에 디자이너들을 모집을 해서 키워주겠다고 작정을 하고 지금 팝업 스토어를 열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공간이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 되어져 있고 그다음 노출도가 좋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지금 우리가 12시부터 오픈인데 너무 일찍 와서 안에 들어가 보질 못하지만 일단 외부에서 지금 통유리를 넓게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를 지금 DDP에서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와. 지금 여기가 보면은 네. 되게 특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근처에서 만약 건물을 사서 밸류업을 한다 하면 어떤 느낌이 좋을까요? 사실 이 건물처럼 우리가 유선형으로 전체를 다 하지도 못하죠. 왜냐? 5천억 들어올 때 하잖아요. 그리고 설계하는 데만 해도 설계비가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동대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신축하지 마셔라. 웬만해서는 그 예전의 것을 살려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거의 다가 대부분이 일반 상업지이기 때문에 용적률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깝게 왜 신축을 하지 말라고 하냐.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땅을 좀 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역사 문화 이런 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물이 발견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공사 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여기는 신축하지 마시고 옛날 것과 현대 것을 합쳐서 리모델을 예쁘게 해라. 어차피 그리고 외국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여기 DDP가 연간 2천만 명 이렇게 올 정도로 되게 유동인구가 활발한데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 있잖아요. 네네. 그런 브랜드가 동대문에는 안 들어왔나요? 왜 없겠어요? 무신사가 애초에 여기 들어와서 패션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공유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요 4,000평 규모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사에서 최근에 오픈한 4,000평 가까이 되는 것도 패션 특화 공유 오피스잖아요. 우리 DDP에서 하고 있는 패션 사업 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은데 지금 이 무신사가 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 요 사업도 다 패션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입방하면 더 큰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무신사가 아무 데나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무신사가 이렇게 들어왔으니 다른 브랜드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여기 광희동의 DDP의 건너편입니다. 이면에 있는 쪽에 왔어요. 왜 이쪽을 왔냐면 DDP 주변은 거의 다 일반 상업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상업지이긴 한데 대부분이 굉장히 큰 부지로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빌딩을 소유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작아요. 근데 그것들이 몰려있는 쪽이 이 5번 출구 뒤쪽이거든요. 이 5번 출구 뒤쪽이 몽골 거리라고 해서 아시안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리고 그 이면에 지금 모텔들이나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매각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바로 앞에 개발을 하고 있는 매물이에요. 이게 올해 팔린 매물이거든요. 굉장히 평당가가 좋게 매각이 됐어요. 일반 상업지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6천대. 총 매가가 사실은 처음에는 80억에 나왔던 매물인데 매각이 된 건 최종 55억.
평당가 정확하게는 6,50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 매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매도인 분께서 모든 걸 협조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매도자 책임 명도 조건에 멸실 조건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겉에 지금 건축물은 있으나 구조만 있어요. 안에 다 털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모텔이었는데 이걸 어떤 걸로 바꾸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똑같이 숙박업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두 번째 매각 사례는요, 여기 보시면 1층. 한 개층 단층으로 되어져 있는 매물이었죠. 여기는 실질적으로 추후에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서 개발을 한다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신축을 하시게 될까?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워낙 작은 땅이에요. 이게 최근에 팔린 게 20억이 안 넘습니다. 총 매매가 12억 3천. 웬만한 아파트보다 저렴하죠. 네, 평당가가 무려 6,100만 원입니다. 사실 대로변에서 보이는 땅이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모텔 건물은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져 있고 건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평당 6,500만 원에 거래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 6,100만 원 요거는 사실 위치가 더 좋기는 한데 건물 자체의 가치가 없습니다. 플러스 심지어 이건 좀 사연이 있어요. 이분이 매도자분께서 상속을 받은 부지입니다. 2017년도에 상속을 받으셨는데 최근에 제가 그 거래하기 직전에 사실 등기를 살펴봤었어요. 근데 세무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도자의 사연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급매로 진행이 됐던 매물입니다. 요거 아주 좋은 사례인 게 지금 아파트 살 돈으로 건물 사러 오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매수인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매물이죠. 근데 사실상 단점 뽑으라면 한 개층밖에 되지 않고 이 부분이 이 이면 자체가 임대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대출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매입하신 법인도 보면 사실 대출이 0원입니다. 그래서 올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또 때마침 딱 중간에 지금 코너에 아주 좋은 매물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요 부지는 다른 좀 전에 보셨던 매각 사례보다 조금 땅이 커요. 40평대입니다. 그래서 지하가 있어요. 이미 60% 정도 된 지하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상으로 3층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대로 리모델링 해도 되고 그리고 저 광대로변에서 보이는 코너 건물이에요. 굉장히 가시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다 다를까 1층, 지상 1층에 위치한 임차인이 굉장히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에요. 러시안 케이크라 그래서 저도 온 김에 먹어봐야지 하고 왔는데 아직 오픈 전입니다. 이 동네는 보통 12시에 오픈하나 봐요. 이 건물이 지금 얼마에 나왔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총 매가 55억, 평당가 1억 2천. 2, 3층은 숙박업소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매입하셔서 그대로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과연 수익성이 나올지가 관건인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보여요. 직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는 많은 대출을 끼지 마시고 현금을 좀 들고 계신 분이 매입을 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요즘 저희가 네. 여기서 매매 사례들이랑 그 매물 나온 것들 봤잖아요. 연간 방문객 수가 2천만 명이라는데 사실 거기에 맞는 상담가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맞아요. 동대문 GDP의 역량으로 2천만 명이란 방문객 수는 있는데 이 방문객이 이 DDP를 보고 나서 어딜 들렸다가 머물렀다 가는 게 아니고 DDP만 보고 좀 떠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수에 대해서 제가 히스토리를 읊어드리는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김재원 대표 같이 이렇게 공간을 마음 먹고 잡아주시는 그런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도 좀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이만큼 있고 숙박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아쉽습니다. 지금 저희가 DDP의 맞은편 지역에 걸어서 쭉 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왜 DDP만 보고 가지 않냐면 DDP 주변에 호재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25년 따뜻따끈한 뉴스 중에 9월 달에 초대형 재개발 이슈가 떴습니다. 무려 도시계획이 개발된다고 한 면적이 66만 9천 제곱. 너무 커. 이게 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그럼 땅 하나 엄청난 면적이 좀 개발이 되면 DDP 주변에 한 공간이 재탄생되는 거거든요. 주거, 관광, 패션, 뷰티가 다 있는 거예요.
네, 빠지는 게 하나도 없죠. 거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있어요? 업무까지 있습니다. 네, 성수동이 이미 주거, 업무, 상업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가 아직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DDP는 시작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밀도의 대형 개발이 되기만 하면 여기도 똑같이 성수 못지않은 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과 우리 명동, 을지로까지 연계가 돼서 예전에 그 모습, 활발했던 그 모습을 되찾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GTX 이제 별로 뭐 호재 영향 없잖아 하시는데 아니요, 서울은 다릅니다. 최근에 청량리의 아파트들 호재 중에 뭐가 있냐면 하루 만에 1억씩 올라요. 59제곱미터가 하루 만에 1억이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 어떤 대표님이 청량리에 거주 중이신 분이 계신데 왜 내 것만 안 팔려, 가격이 안 올라 하셨는데 전화가 지금 빗발쳐서 귀찮대요. 그럴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청량리에 아파트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호재에 주변 그 개발 호재, 그리고 GTX 이슈까지 없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성수동이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동대문도 지금 빠지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개발만 지금 그 호재대로 잘 간다면 밝은 미래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오늘 DDP를 싹 둘러봤는데요. 사실상 개발이 엄청나게 막 활발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매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각이 되는 게 아주 높은 평당가가 아니고 아직은 좀 많이 눌려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막 이렇게 오르지 않을 시점에 매입을 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냐면 앞으로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여기에 있는 빌딩을 사시는 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소액으로 투자하시되 단기적인 계획으로 잡고 가시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장기적 계획으로 이 호재를 받아서 평당가를 충분히 투자 가치를 받고 엑시트 하실 분들은 여기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DDP는 명동의 수혜를 낙수 효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낙수 효과를 받은 걸 과연 DDP가 유동성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DDP나 동대문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이나 아래 댓글로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